자, 그 다음 8번째입니다. 제가 앞에서도 수식어를 제거하면서 특히나 전, 접, 투, 부사 말고도 어떤 녀석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? 분사에 대한 얘기도 했죠. 이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ing와 pp 두 종류로 만들어지는데 두 종류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뉘어지려면 바로 무슨 동사여야 하겠습니까? 타동사여야 돼요. 왜?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죠? 수동이 불가능하죠. 그럼 분사 때도 마찬가지예요. 뿌리에 자동사가 있다면 수동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한 동사로 능동수동을 다 만들 수 있으려면 걔가 일단 무슨 동사여야 한다? 타동사여야 하고요. 이 분사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, 누굴 대신해서 나온다? 형용사를 대신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때는 꼭 앞에 더나 어나 소유격 같은 누가 등장을 해준다? 한정사.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원래 누구 자리? 형용사 자리인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누굴 활용하겠다는 얘기? 동사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. 동사란 이름 그대로 동작, 움직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이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ing를 붙여주시면 되고 뒤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거면 pp를 붙여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체크를 해보면 동작을 하는 건 주로 누구겠어요? 사람이 주로 하겠죠. 동작을 당하는 건 주로 누구겠습니까? 사물이 주로 동작을 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명사 앞에서 한 단어로 수식하는 경우에 사인을 꼭 줍니다. 그 앞에 누가 있다? 한정사들이 등장을 해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. 대신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은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도 확인해 보면 앞에서 수식할 수 있던 녀석이 어디로 갔습니까? 뒤로 간 이유는 길어져서예요. 길어지는 경우는 바로 능동형 ing의 경우 목적어,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뒤따라오고요. pp는 수동형입니다. 수동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나요? 안 오죠. 그래서 수식어만 따라 나오게 돼요. 즉 이렇게 구조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자, 그 다음 명사를 보충하는 보어살입니다.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가 누구죠? 비동사예요. 그럼 생각해 봅시다. 비타동사의 ing입니다. 능동, 수동. 능동 뒤에 뭐 필요하죠? 목적어. pp입니다. 무슨 태? 수동태. 그러면 기껏해야 수식어 나오겠죠. 그럼 보어 자리 다 똑같아요. 심지어 부사 자리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부르느냐?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. 구라고 하는 건 뭐가 생긴다? 구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. 주어, 동사, 목적어 문장이 완전하죠?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의 경우 특히나 뒤에도 컴마를 주로 찍어주게 됩니다. 그렇다면 타동사의 ing인 능동형 뒤에는 누가? 목적어가 pp 뒤에는 누가? 수식어가 나오겠죠. 단 주의하셔야 될 건 10% 미만의 무슨 동사?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고요? 수동. 그럼 뭐밖에 안 됩니까? ing밖에 안 되죠. 그럼 ing 뒤에는 뭐 나와요? 수식어죠. ing라고 또 목적어라고 하면 안 돼요. 그 목적어 없기 때문에 얘는 능동형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ing여도 뒤에 수식어를 갖고 나오는 녀석은 바로 10% 미만의 무슨 동사들? 자동사들이 됩니다. 이런 자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역시 저희가 본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분사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누구 앞자리? 명사 앞자리. 명사 앞자리에선 딱 몇 단어로? 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땐 누가 사인을 준다고요? 한정사들이 사인을 줘서 뒤에 명사가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 다음과 같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앞에 뭐 있어요? 더 있죠. 그럼 건설 현장은 사람이에요? 사물이에요? 사물. 사물인 건설 현장은 제안한다는 동작을 해요? 당해요? 당하겠죠. 그래서 proposed가 되는 거고.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 앞에 더가 붙어 있죠. 몇 단어만 붙이면 돼요? 한 단어. 계약서는 수정이라는 동작을 당하는 겁니까? 하는 겁니까? 당하는 거. 그렇기 때문에 pp만 붙여주면 돼요. 그래서 앞에 꼭 한정사가 힌트로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. 이 경우를 제외하곤 짝만 찾으시면 돼요. ing는 목적어, pp는
수식어가 짝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어디서 먼저 잘라준다? in. 그 다음 컴마에 잘라주면 되죠. 근데 재밌는 건 as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.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? 명사. 근데 재밌는 건 as가 전치사일 때 뒤에 명사는 신분이나 직책이 등장을 해야 돼요. 근데 not는 공책이죠. 심지어 공책은 셀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그럼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겠네요. 누구랑 같이 써요? 더, 소유격 s. 근데 빈칸 근처에는 없죠. 그럼 이해 안 되고요. 노테이션은 노팅한 거예요. 표시한 거. 근데 얘는 신분이나 직책하고 역시 상관이 없죠. 그럼 남은 건 뭡니까? 분사 2개만 남았죠.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짬뽕 됐습니다. 바로 뭐예요? 어떤 접속사?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들은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다? 분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. 그럼 능동형 ing 뒤에는 목적어, 수동형 뒤에는 수식어.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2개가 지금 합쳐서 응용이 된 겁니다. 근데 뒤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? 다 잘라놨다는 건 수식어죠. 그럼 능동형, 수동형. 그래서 A번이 들어가게 돼요. 이런 것도 굳이 뭐 as pp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. as 뒤에 ing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목적어가 있다면 또는 자동사라면.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패턴이 나왔는지를 자꾸 이해하시고 기출관 공식들을 응용해서 2-3개가 접목되는 경우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알겠죠? 자,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서 끊어주시면 되나요? by, 그 다음 컴마. 그럼 앞에 brochure, 동사, 목적어. 문장 어떻습니까? 완전하죠.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. 진짜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. 그럼 뭐 남았습니까? 분사. 근데 어디서 수식하고 있어요? 뒤에서. 능동이 길어지려면 목적어, 수동이 길어지려면 수식어. 근데 빈칸 뒤에는 뭐 나왔다? 수식어. 그럼 능동형이다, 수동형이다. 수동형 분사 인스 2번 provided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